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LA 폭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일어난 LA 폭동은 미국 인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한인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친 탓에 한국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건 중 하나이죠. 다인종 사회인 미국은 항상 인종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죠. 과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이 대상이었다면 현대는 흑인과 동양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인종 갈등이 주류 집단인 다수가 소수를 향하는 공격에 가까웠다며 LA 폭동은 소수민족이 또 다른 소수민족을 공격한 사례이죠. 이게 미국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된 건, 특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은 한국인들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죠.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은 총을 들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해냈습니다.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예비군들이 모여 군대식으로 운영을 했고 동네마다 해병대 전우회 하나쯤은 보이는 것처럼 LA 한인타운에도 LA 해병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베트남전에 진짜 참전의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더 체계적이었죠. 아예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LA 폭동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한인사회에 피해를 끼친 것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직접적 발단은 로드니 킹의 체포 과정과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흑인들의 항의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용의자인 로드니 킹은 과속으로 경찰에게 붙잡혔죠. 술과 약에 취해 있던 탓에 저항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 과정은 촬영되어 방송을 타게 되었죠. 경찰의 과잉 진압은 현재 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기소되고 난 1년 뒤입니다. 배심원은 남미계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백인이었죠. 판결은 경찰 4명 중 3명이 무죄, 1명은 재심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사회는 붕괴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자 시위는 점차 폭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LA 폭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 지금도 그냥 상가를 습격해 물건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이때는 더 심했죠. 그런데 LA에 한인타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한국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일까요? LA 폭동은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탄압으로 발생한 것이며 한인들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LA 폭동이라는 사건의 복합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흑인들의 폭력성이 충동적으로 분출된 것이 아닌 미국 내 한인과 흑인들 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있죠. 1970년 이후 한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인종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70년에서 90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7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늘어났죠. 한인 사회의 성장은 LA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나아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선포하기까지 하죠. 한인들은 자본이 적은 탓에 대부분 소매상에 종사했습니다. 한인들의 상점은 주로 빈곤 지역에 위치했죠. 그렇다 보니 원래 빈곤 지역에 살던 흑인 라틴계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상점은 빈곤 지역에 차리고 퇴근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사실은 흑인들에게 지역의 자원을 뺏어가는 외부인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실제로 당시 흑인 인터뷰를 보면 한국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빈털터리였으나 지금은 흑인보다 부유하며 흑인들의 불이 다 쓸어 담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죠. 한인들이 미국의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 또한 흑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미국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급했다는 거짓 소문이었죠.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흑인 간의 갈등을 형성하는 배경이었다며 LA 폭동으로 인해 한인 사회가 공격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LA 폭동 1년 전 일어난 라타샤 할린스 살해 사건입니다. 당시 주류점을 운영하던 한인 두순자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를 권총으로 살인한 사건이죠. 라타샤가 오렌지 주스를 가방에 넣은 것을 절도행위로 오해한 두순자 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라타샤를 저지하기 위해 두순자 씨는 총을 쐈습니다. 두순자 씨의 재판 결과는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로 나왔죠. 흑인 사회는 붕괴했습니다. 개를 쏘면 감옥에 간다. 하지만 흑인 아이를 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 한인 사회에 대한 흑인들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말이죠. 미국 언론은 흑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로드니
로드니 킹 사건을 뒤로하고 할린스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두순자 씨의 정당방위 증거로 채택되었던 나타샤의 구타 장면은 보도되지 않았죠. 오히려 한 소녀가 고작 오렌지 주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한인 사회를 향한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쨌든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일어난 폭동은 강탈 방화로 이어지며 사상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설픈 경찰의 초기 진압이 실패하자 미국 정부는 연방군을 투입하기에 이르죠. 한인들도 자산과 생명이 위협받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한인타운에 군대를 파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외면에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경단을 결성했죠. 여기서 나온 유행어가 앞에서 말했던 루프탑 코리안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사주 경계를 하는 모습이 지역 뉴스에 실리면서 붙여진 이름이죠. 한국인들은 예비군과 월남전 참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방어를 해냅니다. 게다가 팩트체크는 좀 힘들지만 한국인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어만 했죠. LA 폭동은 한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계와의 연줄이나 한인의 정치적 힘을 기르려는 노력은 없었죠.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을 따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LA 폭동을 겪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권리를 위해 힘을 써줄 정치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한인들은 본인들의 위치를 인식하고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루프코리아는 미국 인터넷에서 밈이 됩니다. 밈은 대충 넷상에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롱이나 비하가 아닌 멋있는 요즘 말로 하자면 상남자와 같은 느낌으로 쓰이죠. 이들이 진짜 미국인이다 라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밈을 넘어 미국에서 큰 화두인 총기를 규제하냐 마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의 필수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헌법 2조이죠. 총기 규제를 하자는 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수정헌법 2조는 구시대에서나 통하던 법이다인데 이 말을 할 때 총기 규제를 하지 말자 쪽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LA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을 봐라. 수정헌법 2조는 아직도 유효하고 작동하는 법이다입니다. 현재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죠.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총기 규제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루프 코리안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터프가이들이야말로 진짜 미국인이다 이런 말들인데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LA 폭동은 흑인들 뿐만 아니라 라틴계와 같은 소수민족들 또한 가담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이민사회가 신규 유입된 그룹에게 적개심을 분출한 행위로 해석되고 있죠. 우리는 LA 폭동을 바라볼 때 보통 흑인들의 폭력성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폭동 참여자의 대다수는 슬럼가 출신이죠. 만성적인 실업과 주거비용의 증가로 인한 빈곤한 삶. 어떻게 보면 LA 폭동은 수십 년에 걸친 슬럼가 문제를 방치해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흑인들의 행동은 명확한 범죄였고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죠. 흑인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문제가 지배 집단인 백인 민족과의 절망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한인들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보다 쉽고 단순하게 일반화를 합니다. 복잡한 문제임에도 간단하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죠. 집단이 될수록 더 심하고요.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서도 말이죠. 흑인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무엇이 이들을 폭력적인 존재로 변하게 했는지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별개로 한인 사회를 지킨 루프 코리아는 멋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네요. 한인 사회를 미국에 각인시킨 LA 폭동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